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희수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럼 전국시대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은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여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경남 양산으로 따라보시죠. 떠오르는 건 매화꽃 이쁜 옷. 미나리요. 봄, 쑥.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따뜻한 햇살도 있고요. 그리고 제철 맞은 미나리도 있습니다. 이 양산 원동이 봄으로 가득 찼다고 하거든요. 이 봄을 즐기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곳 매화도 만나고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봄의 생기를 만끽하러 양산 원동의 봄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원동의 봄하면 매화축제가 빠질 수 없죠. 낙동강 줄기를 따라 핀 매화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기에 제가 직접 양산 원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자.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꽃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꽃봉오리만 맺혀 있었는데요. 어머나, 아직 꽃이 하나도 안 폈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 누구세요? 원동면에 매실 장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 이희명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매화가 좀 많이 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나무가? 네, 올해는 기상 조건이 2월 초에 영하로 내려간 날씨가 한 20일 정도 지속이 돼서 꽃이 개하기 한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양산 원동의 매화는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매화나무입니다. 원동하면은 매화하고 매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원동매실은 역사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재배를 오랫동안 했고 상간지가 많기 때문에 그 매실이 적집니다. 대장금 오나라 대장금이요? 연속곡이 나오고부터는 우리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소득원으로서 많이 재배가 됐어요. 그래 원동면 전역에 분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원동 매실이 그렇게 맛있다잖아요. 그 맛을 보러 회장님 댁으로 향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요거는 매실청이라고 매실 1, 설탕 1로 이어서 청을 만들어놔. 안 그래도 제가 목이 좀 말랐거든요. 시원하게 좀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아니 이걸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회장님! 너무 신데요? 요거는 매실 진액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물에 꼭 희석해서 드세요. 오! 우와!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약간 피곤했던 눈이 뿅 하고 떠지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요거 요 예쁜 걸로다가 우와. 아삭아삭. 이 소리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식감 자체가 아삭하게 살아있고 새콤하면서도 약간 시큼한 맛도 있거든요. 근데 원동 매실이 으뜸이다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토종이기 때문에 깊은 예를 들어서 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아삭아삭함도 계량종보다는 더 아삭아삭하다 하는 게 특징이고 토종을 고집을 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원동 매실이 장점이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요 귀한 매실액을 저는 다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올해는 예상치 못한 한파로 매화 없는 매화축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원동의 봄을 즐겨주셨답니다. 활짝 핀 매화 보러 지금 오세요. 지금! 어머나! 저게 다 미나리인가?
그렇죠, 여러분. 양산 원동하면 또 미나리잖아요. 벌써 싱그러운 향이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동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쉽죠.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미나리. 그래서인지 한참 바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미나리를 세척하고 계세요? 저는 그 부모님 밑에서 일하다가 지금 2대째로 맡아가지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머나, 젊은 농부님이시구나. 원동 미나리는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친환경 적이고 지하수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하나 드셔볼 수 있어요? 정말요? 이게 바로 청정 원동 미나리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미나리는 사실 하우스에서 자라는데 왜 봄에만 이렇게 찾으시는 걸까요? 사계절 다 할 수 있는데 봄에 나오는 게 연하고 질기지 않고 향이 좋아서 더 맛있습니다. 지금이 또 축제 시즌이고 봄이니까 입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겠는데요? 입으로 즐기지 마시고 몸으로 한번 즐겨볼까요? 몸으로요? 이야, 요런 샷도 오랜만이죠. 내 밥값은 내가 직접 한다. 미나리 맛을 보기 위해서 수확에 도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미나리를 딱 잡고 밑에 대고 이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네요. 잡고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렇게? 잘했나요? 아, 오케이. 막 요 정도면 근데 뿌리가 좀 뽑혔는데 괜찮아요? 아우, 괜찮답니다. 괜찮답니다. 아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먹거리를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습니다. 어우, 진짜 싱싱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만큼 미나리 수확했거든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미나리 수확 끝. 저 열심히 했죠. 이제 미나리 축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미나리 타운을 조성을 해서 다 같이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오, 뭐 번호가 왜 이렇게 많아? 오. 올해는 확실히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저도 미나리 삼겹살 제대로 한번 구워봤습니다. 고기에다 한 점 탁 올려가지고 아우, 요렇게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요렇게. 한번 맛을 봤는데요. 요 미나리가 삼겹살 위에 탁 올라가서 저희가 구웠잖아요. 요 고기에 향긋한 미나리 향이 싹 배어가지고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고 고기의 잡내까지 싹 잡아줍니다. 헉,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본식부터 후식까지 정말 양산 원동의 봄을 원 없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재 같은 거 그런 그 위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놓으니까 참 좋네요. 기름도 잡아주고 향이 너무 향긋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웰빙 시대에 이거 참 건강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제도 살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향긋한 매화 그리고 싱그러운 미나리까지 봄의 정취를 느끼실 분들 양산 원동으로 놀러오세요. 추운 겨울이 가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반가운 친구 봄. 따뜻한 날씨처럼 봄의 생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양산 원동으로 놀러오세요. 향긋한 미나리와 고소한 삼겹살, 환상조합이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매화꽃은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딜 가든 봄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봄꽃 나들이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시대 이번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고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남 서산으로 떠나보시죠.
서산시 음암면의 소문난 명물 2가지를 지금 만나봅니다. 이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확실히 봄이 오는구나 싶은데요. 제가 상큼한 봄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서산시 음암면에 왔거든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명물이 2개나 있대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예부터 땅이 비옥게 농사가 잘 된다는 서산시 음암면. 부지런한 농부는 벌써부터 올해 농사를 준비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지?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지금 달래가 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텅 비어 보이는데 이미 이 안에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났네요. 아니에요. 지금 하우스에 가보시면 달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요? 예. 저기요? 네네. 노지 달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따뜻한 시설하우스에서는 푸릇푸릇한 달래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시죠? 한 25일 정도 됐습니다. 25일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바로 옆 하우스에서 수확이 한창인데요. 우와, 달래 향이! 서해의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서산 음암달래.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이렇게 달래 향이 좋아요? 네, 달래 향이요. 아이고 뭐 약을 주나 무궁화 제품이고 하우스다가 그냥 정성 들이 켰으니까 향이 좋죠. 애기들 키우려도 정성을 들여 크잖요. 그거하고 똑같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서산달래. 이듬해 5월 시설하우스에 이어 노지에서도 계속 수확하는 효자 작목인데요. 서산의 봄은 달래와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산에서 달래를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됐죠. 보리밭에서 그거 한두 개씩 이제 캐서 그럼 드셔보고서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우스 재배해가면서 이렇게 늘어간 거죠. 작은 마늘이라 불리며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달래. 나른한 봄철의 입맛을 깨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원기를 회복하는 데도 그만입니다. 서산 달래는 해풍도 맞고 재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최고죠. 봄이 찾아온 탑공리 마을에 맛있는 냄새가 풀풀 새어나옵니다. 맛있는 냄새. 우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전 맛있는 거 몰래 부쳐 먹으려고 했더니 들켰네요. 왔으니까 한 점 잡수고 가셔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탑공리 마을의 봄 한 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제철 음식은 보약 중에서도 보약. 봄에는 달래가 그 주인공입니다. 방금 밭에서 캐온 달래를 듬뿍 넣어 달래전을 부치는데요. 노릇노릇 앞뒤로 구워서 뜨거울 때 바로 먹는 이 맛. 봄을 깨우는 맛입니다. 향이! 달래 향이 진짜 진해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달래 간장을 찍어서 드셔야 더 맛있어요. 암요 암요. 알싸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달래 간장. 콕 찍어 먹으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풍미가 와 진짜 맛있어요. 막 감칠맛도 나고 입맛을 진짜 확 깨워주는 그런 맛이네요. 달래전은 에피타이저고요. 이제는 제대로 식사를 해야겠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입니다. 제가 냉이 된장국은 많이 또 들어보고 먹어봤어도 이 달래로 또 된장국을 하는지는 몰랐네요. 냉이 된장국도 맛있지만 이 달래 된장국이 더 맛있어요. 구수하게 끓고 있는 된장물에 냉장고 속에 있던 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래 한 줌을 넣어주면 맛과 향이 확 달라지는데요. 달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와, 이 넣자마자 이 달래 향이 싹 퍼지는 게 부침개 먹었을 때 난 향과 또 다른 게요. 부침개에서는 달래가 좀 은은하게 났다면요. 이게 된장찌개의 또 달래 향은 엄청 진하네요. 요 달래 하나로 요 된장찌개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네요, 어머니. 그래요. 이번에는 상큼하게 무쳐 먹는 달래 무침인데요.
집간장과 고춧가루, 참기름만으로 가볍게 무쳐냅니다. 달래로 만든 집밥 요리 삼총사입니다. 맛있는 건 여럿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상큼한 달래로 만든 한 상에 다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탑곡리 마을의 봄 한 끼 정이 넘칩니다. 달래로 차린 밥상 먹고 봄 기운 충전 완료! 몸이 너무 무거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는 잘 했고 구경을 깨이시오. 달래향에 취한 나머지 잠시 잊고 있던 두 번째 명물을 만나러 갔는데요. 뭐 하는 곳이에요? 귀여우면서도 해악과 풍자가 담긴 탈바가지가 반겨줍니다. 얼굴 많은 그 바가지로 그 우리가 인형을 그려서 그걸 우리가 인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저 인적산에 충청도라 계룡산이면 공주 금강을 구경하고 전라도라 지리산이면 하동 섬진강을 구경하고 이쁜 처자를 만나가지고 작은 만 하나 얻었네. 안녕하세요.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 박첨지놀인데요.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주민들 사이에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며 서민들이 즐겨 놀았던 민속극이죠. 3년이 지났는데 집에 안 오는 거요. 타령만 믿고 가네. 고맙네. 박첨지 영감?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이 박첨지 놀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산에서 한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이 한 마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중한 문화재죠. 계급 사회의 이면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서산 박첨지놀이. 인형 제작부터 공연까지 모두 다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농사지은 밭에 그림을 그리고 옷을 입혀 인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꽹과리와 북, 장구와 징을 치며 민속극의 흥을 돋우죠. 서산 박첨지 놀이는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계승하고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최고령자 같으신데 이 박첨지 놀이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한 4, 50년 된 게 있어요. 재밌어갖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여기 입단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 농학과 겸해서 현재가 한 60여 년 조금 넘었을라나. 그래도 항상 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매일같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놀이에 즐기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배우고 얘기하고 그래서 농사일이 힘들어도 여기는 꼭 참여해요. 일제강점기 당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다시 재개되어 매년 크고 작은 무대에 초청돼 공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만큼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산의 맛있고 향긋한 달래와 흥겨운 박첨지 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른한 봄을 깨우는 봄의 전령사 서산 음암달래. 상큼하면서도 알싸한 맛으로 새봄의 기운을 충전하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서산 박첨지 놀이는 음암면의 자랑인데요. 여러분도 서산의 봄을 느껴보세요. 박첨지 놀이, 단순한 인형 놀이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유쾌한 전통 놀이였네요. 그리고 이 우리 몸에는 제철 음식만한 보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알싸한 맛과 향의 달래는 나른한 봄의 입맛을 깨우는 데 제격인 것 같습니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요. 그래서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 이곳에 신통방통한 버스가 떴다고 합니다. 바로 왕진버스라고 하는데요. 그 활약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농촌은 대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를 준비하기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병사에 아프면 맨침도 맞고 뭐 그래 있었어요. 집에서 또 대충 운동도 하고 뭐. 주사 맞고 약 다 먹고 그랬지 뭐. 농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꼽자면 단연 건강관리.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농촌 사회를 위한 노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농촌의 하루는 빨리 시작된다곤 하지만 방학 중인 학교에 오늘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농한기에 접어든 농촌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뭐 진료해준다 걔가 왔니다. 오늘은 요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침 놔준다 걔가 왔지. 뭐 이래 모두 저기 이래 본다 카이께네 이장님이 이거 본다 하니까 왔지.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 농촌 지역에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농촌 왕진버스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은 의료기관도 부족하고 의료기관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방, 한방, 치과, 구강, 검안 이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왕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농촌 왕진버스는 경북에서 총 29회 실시될 예정인데요. 작년 대비 회차도 늘고 혜택받는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스타트로 안동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75, 81. 온라인은 원래 70. 60대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농촌 상황. 안동도 역시나 65세 고령자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왕진버스는 이런 고령층 농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직역의 전문 의료진들이랑 그다음에 전공 대학생들 총 40여여 명 정도 오늘 참여하셨고, 각각 진료실을 보시면 의과 진료실, 한의과 진료실, 간호예진실, 그다음에 약국 이렇게 해서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의료진들은 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도 근처에 병원이 없어 제대로 진료받기를 어려웠던 농촌의 어르신들. 양방과 한방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열일 제쳐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프면 천지지 뭐요. 허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조금 걸으면 자꾸 꼬부러지거든. 일을 하니까, 평생을 일을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80 넘도록 일을 했으니까 기계를 그만큼 따랐잖아. 경기 같은 것도 보링하는데 사람도 보링 해야 되는데 그래 이리 왔잖아, 보링하러. 농기구가 발전하고 농사기술이 진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여야 농사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지금까지 미뤄뒀던 건강을 이제야 제대로 챙겨봅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먼저 진료실로 들어오면 안내팀에서 접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진실에서 뭐 어르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가장 기초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 병변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약침 주사도 해주시고요. 끝나면 약국에서 의사, 한의사 쌤들이 처방해 주신 약들을 약사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의료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뼈가 손상되기 마련이죠. 특히 육체 노동에 가까운 농사일은 그 정도가 심한데요. 그래서 올해 왕진버스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농사일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를 계속 구부린 상태에서 펴주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상태에서 굳어버린 분들이 많으시고요. 무릎은 기본적으로 관절염들이 많으시고 연골 손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벌써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통증은 줄이면서 기능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맞춰두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족들 챙기랴, 힘들 농사일 하랴, 언제나 뒷전이었던 몸 상태. 미루었던 시간이 긴 만큼 바로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만으로도 몸 상태가 한결 좋아 보입니다. 많이 풀렸는데. 얼마나 풀렸어요? 조금. 좋지요.
그래 안 하던 운동도 집에서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래 말이죠. 감사합니다. 진단과 스트레칭, 거기다 기구 등을 통해서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약도 빼놓을 수 없는 법. 멀리 약 타러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현장에서는 약국도 운영 중입니다. 와볼게는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네요. 아이고 날도 추운데 막 수고하니까 뭐 앞서서 이런 게 좋지. 한 번씩 위해 참말로 해주면 좋아요. 아이고 고맙고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 뭐. 사람도 오래 일하다 보면 몸이 상하듯 농사일을 계속하다 보면 농기계들도 망가지기 마련이죠. 농촌 왕진버스는 농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영농 차량들에게도 출동했습니다. 이제 영농 차량의 기본적인 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엔진 오일 보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차량 실내 소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영농 차량, 바쁘단 핑계로 소홀히 하다 보니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망가진 곳은 다듬어서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 줍니다. 바쁜데 일철에는 뭐 차가 뭐 조금 고장나도 수리하려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도 안 나고 해서 그냥 몰고 다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뭐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지만 지역의 의료시설은 점점 부족해지는 게 현실. 그래서 이제 농촌 왕진버스가 지역의 농민들에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의 농촌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종합 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더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이 양질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북 곳곳을 다닐 농촌 왕진버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농촌에 한 줄기비처럼 계속될 예정인데요. 농촌이 더 건강해질 그날까지 의료 복지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에 농기계 정비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점검을 받으셨으니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 별탈 없이 보내실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신통방통한 왕진버스가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내 조용했던 농촌에 봄이 찾아오면서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볼 이 마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농촌의 매력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로 떠나보시죠. 구수함의 끝판왕 대두, 고소함의 끝판왕 두부로 완성되는 걸 보고 여기에 한식의 대왕 김치까지 만들어 먹는 재미를 더한다면 너무 좋죠?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일 함께 즐겨보실래요? 전북 농촌체험 완주 봉서골로 어서 오세요.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에서 내려오는 물, 이 물을 함께 쓰는 마을들이 모여 봉서골이 됐습니다. 오, 고드름. 아, 이제 진짜 곧 봄이 오나 봐요. 고드름도 뚝뚝뚝 녹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 농촌 인심 바로 나오네요. 그렇게 그냥 예쁘게 그냥 잼매가 애기같이 어디서 손자 이렇게 이쁜 손자딸이 왔대요. 그러면 고구마도 농사하고 배추도 콩도 다 농사해서 드시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다 만들어서 먹었죠. 김치도 담아 먹고 두부도 해 먹고. 제일 장수하는 마을이요. 전부 80이면 원 뛰어댕기고 90이면 원 술도 드시고. 예. 장수하는 어르신들 많은 봉서골 도계마을로 가볼까요? 도계마을. 옹기종기 마을 풍경부터 정겹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이제 용진면 봉서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4개 마을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하는 등인데 주로 두부 체험과 김집 체험. 이게 이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수익 사업을 펼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기금을 모으죠. 그렇게 모아진 기금은 마을자치연금으로 어르신들께 드린답니다. 전국에서 2번째로 시작한 곳이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 만들기 체험 가볼까요? 보통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얼마나 불려야 돼요? 여름은 따뜻하기 때문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겨울엔 12시간 이상을 불려줘야 됩니다. 옛날 선조들이 두부를 만들었을 때는 두부를 먹기 위해서는 한 3일이 걸렸다고 해요. 두부 한 모를 먹기 위해 3일 정성. 그 옛날 방식으로 맷돌 갈아 체험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와. 곱게 갈리며 콩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거 요즘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요? 와, 이게 온몸을 사용해서 돌려도 내일 아침 되면은 이 팔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다 만들어 드셨나 정말 대단합니다. 좀 담백한 느낌인데요? 아니 고소할 줄 알고 먹었는데 분명히 고소하거든요. 향만 맡았을 때는 은은하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콩물을 끓인 뒤 간수를 넣어 맛이 골고루 잘 배도록 해주는데요. 면 보자기에 걸러 나온 콩물에 간수 넣고 끓인 것은 순두부가 되고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면 네모난 두부가 된답니다. 이걸 다 접어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꾹 천천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 하얀 두부 어떻게 잘 만들어졌나요? 보자기채 올려보세요. 올린 다음에 여기다 펴주세요. 영양 만점 두부 완성! 향이 엄청 고소한데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약간 군침이 도는 게 한 입 먹어도 되나요? 무슨 일이에요? 두부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소 그 자체. 이번엔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는데요. 천천히. 칼질이 어설픈데 본인 생각은요? 잘하죠? 잘하는데 뭐. 투하. 저저저 푸짐하게. 고운 빛깔 김치 속 잘 만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진짜 버무리기만 하는데 맛있는 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에 김칫솔을 묻히는데 이런 체험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애지중지 김칫솔을 곱게 묻혀 드디어 완성! 짠!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완전 먹음직스럽죠? 내가 만든 완전 소중한 김치 맛봐야죠. 어때요? 역시 음식은 입안 가득 푸짐하게 먹어야 돼요. 제가 담가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요? 와, 맛 체험하고 이제 또 어디를 가나요? 안녕하세요. 와, 멋진 난타공연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좀 맛있는 김치랑 두부 만들어 왔는데 혹시 같이 드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만들기 체험한 두부와 김치. 난타를 배우는 분들과 나눠 먹으며 화합하는 재미를 느껴보는데요. 이게 사람 사는 정 아닙니까?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기 또 좋은 것도 많고 이제 마을에서 연금도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금 받아봐요. 얼마나 맛있는 것도 다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빨리 연금 받고 싶은데. 나는 안 받고 안 늙을게. 이제 심장을 울리는 난타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두드리는 것만으로 웃음이 나와 행복은 자동 충전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마을을 딱 둘러보니까 이렇게 난타도 하고 사이도 너무 좋으시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나이 먹을수록 즐겁게 살려고 우리 마을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신나게, 유쾌하고 재밌게 이대로 쭉 마을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농촌의 활력,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일. 맛있고 다양한 체험들이 있다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사람들에겐 매력적이니까요. 흥겨운 농촌 체험을 원한다면 전북 완주군에 있는 봉석골로 놀러오세요. 다양한 체험으로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수익금은 마을 자치연금으로 사용한다니 이 농촌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농촌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는 데는 꽃만한 게 없죠. 그런데 금세 시들어 버려서 아쉬움이 남곤 하는데요. 이 아쉬움을 달래줄 특별한 꽃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그 아름다운 자태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 스타킹 보고 만든 거거든요. 버리지 못해서 모아놨던 어머니 스타킹을 가지고 만든 꽃이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각별해요. 어머니? 저한테 영감을 주신 분이 어머니니까요. 생화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꽃은 스타킹으로 만든 건데요. 김현정 대표의 스타킹 꽃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순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바로 그녀의 작업실입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의 수많은 재료들,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꽃이 피어오르는 현장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순천에서 스타킹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행복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와, 사무실을 가득 채운 꽃. 지금까지 만들어 본 꽃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모든 작품은 스타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으로 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만들게 된 게 집안에서 있으면서 사실 어머니 스타킹 보고 만든 거거든요. 저는 막 못 버리고 다닐 텐데 엄마는 올라간 스타킹도 못 버리고 모아놓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엄마가 모아놓은 스타킹을 안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이 스타킹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철사에다 감아가지고 만들어 본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염색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스타킹 공예에서만큼은 최고로 우뚝 선 김현정 대표. 스타킹을 직접 구해오고 직접 염색도 하고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재료가 없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고요. 스타킹을 우리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타킹을 뭐 세게 잡아당기냐 헐렁하게 잡아당기냐 이거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일단 달라지고요. 뭐 피었냐 시들었냐 이런 느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킹의 화려한 변신. 화려한 꽃이 만발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스타킹으로 만든 게 실제로 여기 검정색이 있고요. 저기 살색도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 손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도 제 스스로 대견했죠. 뭐 스스로 쓰담쓰담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엄마 또 무슨 꽃 만들어줄까? 또 뭐 만들어줄까? 계속 이게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 순천으로 내려와 시작하게 된 스타킹 공예. 이제는 꽃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타킹 공예 가이드북. 꽃을 만들면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놓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저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조금 작성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려고요. 꽃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한 뒤 시작하게 된 카네이션 만들기.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선물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500개의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카네이션이죠.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크게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사람들 꽃 보면 행복하잖아요. 저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뭐 슬픔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잠시라도 내려놓고 뭐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뭐 국가유공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다가 제가 국화 같은 것도 좀 꽂아놓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상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옆에 편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같이 해보자고. 지난번에 그 선물 받으신 분은 뭐래? 그 꽃? 그때 카네이션 줬잖아. 근데 그분이 평생 어버이날 그 꽃은 처음 받아봤나 봐요. 근데 이제 올해 또 그 꽃을 다시 꺼내서 자기가 셀프로 달 거라고 너무 좋아서. 그러긴 해. 그럼 뭐 만들어 달라고? 응. 뭐 이번에 우리 지인 내가 좀 좋아하는 분 아들이 중학교 입학한대. 화분으로 해줄까? 안 그러면 꽃 다발로 해줄까? 남자애거든? 아니, 요즘은 다발로 안 하고 그냥 송이로 한 송이로 예쁘게 하니까 만약에 책상 같은 거 그냥 올려놓으려면 이렇게 조그맣게 화분으로 한 송이만 꽂아도 예쁘잖아,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김현정 대표를 찾아오는 김성현 씨. 그녀는 김현정 대표가 만든 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스타킹 꽃이 되고 좋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집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생화 같은 느낌도 들고, 버려진 게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느낌에 좀 제가 힘들 때는 얘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타킹 공예를 단순히 그냥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유? 꽃 보면 다 치유되잖아요. 생화도 좋긴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드는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직원들과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정 대표는 스타킹 공예뿐 아니라 지역 축제의 기획자로도 활동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벤트를 기획 중이신가요? 큰 슬레이트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축제를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펑 소리가 나면서 하는 걸로 이런 퍼포먼스 어떨까 싶어. 난 굳이 빳빳한 걸로 만들 필요 없이 뭐 종이든지 아니면 뭔가 모양만 잡으면 되니까 서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오가는 회의. 이번엔 업사이클 작품으로 축제장을 꾸밀 예정인데요. 그녀는 버려지는 물건을 쉽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업사이클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물건들은 한 번 버리기 전에 다시 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이곳이 예전에 식당이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에 이사를 오니까 숟가락들을 막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얘들 숟가락을 붙여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사이클을 하게 되고, 업사이클 넘어서 리사이클, 리사이클, 업사이클, 지금은 별걸 다 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쓰레기일 수 있지만 김현정 대표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의 화려한 변신, 정말 신기하죠? 스타킹 공예를 가지고 계획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구나, 나도 좀 도전해볼까? 저분처럼 나도 스타킹 공예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공예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선구자? 아니면 끌고 가는 이런? 그래서 사실 저는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거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요.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나만의 특별한 공예품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녀. 끊임없이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김현정 대표를 응원합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김현정 작가님.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작품 많이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피로를 달고 사는데요. 이 고단한 일상,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 5분이라도 햇볕을 쐬면서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